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첫 번째 검찰 인사 소식을 김수민 평론가가 전해주셔야겠는데 지금 뭐 언론의 열동률 높은 뉴스 다 1, 2, 3위가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 전반적인 총평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검찰 인사안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 사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견이 생긴다는 것도 미처 관측이 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됐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더더욱 이목이 쏠렸고요. 예. 하지만 오늘 박 장관이 예고를 했던 대로 41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인사안을 살펴보니까 어느덧 각 부처 장관 이름보다 예. 검사들 이름이 더 익숙해졌다.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떤 뭐 부처도 아니고 청에서 인사가 네. 예, 지금 뭐 통일부 인사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검찰 인사는 전 국민의 관심사고. 단순히 인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예. 이 검사가 친정권 인사다. 어. 이 검사는 윤석열 사단 인사다.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이게 뭐 꼭 삼국지 보는 것 같습니다. 계보가 그려집니다. 네. 자, 최대 관심사 역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될 거냐, 어찌 되는 거냐. 우리 방송에서도 뭐 관측을 나름대로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됐고 또 그 외에 어떤 주요 인사들 네. 소개해 주시죠. 이성윤 지검장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올 것이냐, 이게 제 1회 관심사였는데 한때는 법무연수원장으로 간다. 네. 이런 뭐 그러니까 조용한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설이 있었지만 서울 고검장으로 오, 승진했어요. 승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론 이건 재판 결과를 다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현재 피고인 신분이긴 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승진되었다는 거, 이거는 논란이 예상이 되는. 예, 피의자가 승진된 네, 그렇습니다. 드문 사례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누가 올 것이냐, 네. 이것도 관심을 모았는데 크게 3명이 꼽혔었어요. 며칠 전까지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예.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네. 3명이 꼽혔는데 심재철 지검장 같은 경우는 유임을 희망을 했고요. 예.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수원 고검장으로 승진을 하는 예, 그런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원에서 맡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네. 꼽히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장관 시절 때부터 중용되었던 인사들이 네. 그대로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대신에 추미애 장관 부임 이후에 중용되었던 대검 참모진들은 몇몇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수원지검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예. 그리고 한때 이종근 투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 서부지검장으로 예.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고검장급 인사들 대규모로 됐는데, 자, 추미애 장관 시절 중용됐던 검사들 거치와 더불어서 좌천성 발령이 났다, 이렇게 평가받는 검사들은 어떻게 될지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김호수 총장도 소위 탕평 인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이 과정을 조금 다시 짚어보면 운을 띄운 것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었습니다. 예. 지난 6월 1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없애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호수 총장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거든요. 예. 배성범 원장님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호수판 탕평 인사가 추진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를 좀 살펴보면 월성 원전 수사를 담당했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 네. 같은 경우는 그냥 인천지검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사건을 수사하고 난 다음에 좌천성 발령이 났던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예. 그냥 지검장이 지검장으로 옮기는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어떻게 되었는가? 네.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그러니까 다른 연수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 한 직으로 도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조용한 자리로 예. 부원장 장자를 달긴 했는데 그냥 네. 평행 이동했다. 뭐 앞에 부자가 달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 또 주목되는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하고 대윤, 소윤 이렇게 묶여서 불렸던 예. 윤대진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러니까 예. 그 자리에 한동훈
연구위원회 가는 것이고 예. 그러면 윤대진 부원장은 어디로 가느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냥 맞교대가 되었다, 위치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첫 대검 차장이었다가 사실상 자천되었던 강남일 대전고검장 같은 경우는 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강등이 됐습니다. 네. 예, 이것은 구본선 광주고검장, 총장 후보였던 구고검장도 함께 연구위원으로 강등이 됐는데 예. 박범계 장관의 이번에 갖고 있는 인사 원칙이 있었어요. 예.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게 고검장급을 검사장 직위로 강등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을 해보면은 글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대검 참모진이라든지 이쪽에 한때 자천됐던 사람들을 좀 복귀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김호수 총장이 했을 텐데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각되었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박범계 장관이 자신의 의지를 거의 강력하게 관철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네. 뭐 며칠 더 기다렸다가 발표할 거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예, 이거를 보면은 사실 달라질 게 없다면 며칠 더 기다린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있겠느냐. 예. 괜히 어떤 스트레스를 더 주거나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에 대한 그 논란이 길어지면 예.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에게 부담이 또 전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본인 손에서 좀 빨리 매듭 짓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또 손해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검찰 조직의 안정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박범계 장관하고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이 김호수 총장이 얘기를 듣는 그런 형식을 취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 나는 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검찰 가서 할 수는 있는 거고 예. 다만 이제 그럼 결과물이 뭐냐 그렇게 뭐 얘기를 했을 때 뭐 최대한 뭐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일각에서 오히려 현 총장이 정권하고 좀 가까웠기 때문에 절충선을 찾아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관철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정권 대 검찰의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민동기 평론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뉴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6월 11일이 전당대회니까요. 한 일주일 남았네.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예, 이 일주일 사이에 이준석 후보의 강력한 적이 한 명 등장할 수도 있고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적의 이름은 이적입니다. 아, 이적. 그 뭐 옛날에 뭐 밀란 일어날 때 나온 용어 같은데. 이적이는 줄임말인데요. 예.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아, 그래요? 네. 이건 그 뭐 이적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양자 역학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클론의 습격입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네 번째 합동 연설에 충청권에서 열렸죠? 네,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오늘 합동 연설회는 일단 네 번째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합동 연설회입니다. 예. 원래는 8일에 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합동 연설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예.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일단 대체가 됐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충청 지역 합동 연설회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나 영남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충청권 인사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충청 대망론이 나오죠. 그래서 모두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요.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 당권에 도전한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전체 선거인단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충청권은. 그렇죠. 그런데 중요도는 10%가 넘는 것 같아요. 넘어가는 그런 상황. 예, 이게 아주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 이준석 후보의 강세는 계속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은 2위 나경원 후보와의 격차가 뭐 한 3배 정도까지 벌어졌다라는 아이고, 그런 점점 더 벌어지네요.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고 네.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후보 강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돌풍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뭐 너무 과열 대표되는 거 아니냐, 과대표되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이 열풍이 어느 정도냐가 오늘 알 수 있는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가 공개가 됐거든요. 뭡니까? 한국갤럽이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네.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었거든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위로 조사가 됐는데 네.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은 좀 3%밖에 안 되지만 예. 순위로 따지면 4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였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3%였습니다. 예, 이게 처음으로 이준석 후보가 대선 주자의 이제 후보군으로 포함이 된 조사인데 네. 이게 벌써 4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이준석 열풍이 불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준석 후보는 올해 36살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 후보는 40살부터 출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대선 후보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정의당이 그 40세 연령 제한을 없애자고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주장이 잘 안 먹혔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가 이준석 후보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예. 한국갤럽의 설문 방식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별로 대선 주자 지지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데 어떤 데는 주자들 이름을 쭉 부릅니다. 예. 부르고 찍어라.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한국갤럽은 불러주지 않고 단답형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대라. 아, 그렇군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현재 나이가 대선 출마 연령이 되지도 않은 이준석을 답한 사람이 3%나 있었다. 예.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이준석 후보는 유승민계로 많이 거론되는데 유승민 의원은 아예 나오지도 않나요? 조용히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청출 어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의 이제 당 대표 가능성 서서히 그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단적인 상황이 어제 펼쳐졌는데요. 어제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가 있었거든요. TK의 총 본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일단 탄핵은 정당했다. 그리고 당대표를 수행하는 동안 사면론 꺼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나경원 후보만 하더라도 어제 그 박정희 마케팅에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예. 뭐 TK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정반대의 지금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뭐라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탄핵 정당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추진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준석 후보가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선은 굳어졌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적이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예. 남은 기간 동안 말 실수라든가 어허. 태도 등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 대선을 뒤집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적이가 이준석 후보에서 나올지 예. 아니면 나오지 않을지 요거는 남은 일주일 동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예. 경북 지역의 보수층이 예. 박정희 박근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보수층이지만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나 선양 사업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어요. 보수층 내에서도.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 떠오르는 게 필요하다. 예. 사면에는 찬성하지만 뭐 탄핵을 피로감을 부정한다거나 느끼는군요. 이건 아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단순히 뭐 나경원 후보는 그쪽에 더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얘기를 했고 이준석 후보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소식, 민동기 평론가. 공구참모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을 했습니다. 아, 결국 그렇게 됐군요. 네. 예. 근데 이성용 공구참모총장이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지 80분 만에 즉각 수용을 했거든요. 예, 정광석화처럼 네. 처리됐어요.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예. 이 문제를 굉장히 좀 결연하게 좀 보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음. 이성용 총장이 지난해 9월 23일에 공군총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네. 8개월 만에 역대 최단명 총장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안 자체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초동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고 그 뒤에 회유, 무마, 사건 은폐 의혹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그런 사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은 야전부대에서 벌어졌지만은 공군 본부 내 군사 경찰, 그렇죠. 그다음에 그 조사 기관들의 늑장 대처라든가 어떤 그 미온적인 처리가 지금 최대 관심이 된 거고 이걸 총장이 책임진 거죠.
일단 청장이 책임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국방부 장관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까지. 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보고받은 뒤 조치 과정을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상황인데 예. 이건 앞으로 수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 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 공군에서 국방부에 부실하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가 나중에 추궁하는 네. 이런 모양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초점이 공군 본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군 검찰 수사에 속도 내고 있죠? 일단 관련 비행단 압수수색했고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일단 특히 15비행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소속된 부대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사망 전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유족 쪽에서는 이 15비행단 일부 간부들이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를 보호하는 대신에 오히려 관심병사 취급을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족 측은 어제 이번 사건 외에도 최소 2차례 성추행 피해가 더 있었다라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군검찰이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병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 관련자 숫자가 점점 불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어쩌면 대형 사건이 될 수도 그럴 있겠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의 보고 과정, 이 공군과 국방부 간에도 너무 이상한 대목이 많아요. 일단 숨진 채 발견된 당일 5월 22일에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이성용 공구참모총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를 하거든요. 네. 국방부 조사본부에다 관련 내용을 약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이 빠집니다. 그 이성용 총장이 5월 24일에 이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요. 네. 2차 가해 가능성을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5월 25일 공군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이 내용을 보고를 할 때도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이 또 빠집니다. 또 빠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 자체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성용 공구참모총장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 그 경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네. 이런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국방부에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는가 예. 이 내용도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도 이 수사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국방부 검찰단의 다음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 역시 최초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 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하고 군검찰이거든요. 예. 여기를 겨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상급기관 국방부의 군검찰이 하급기관 군경찰과 공군검찰을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굉장히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거예요. 이상한 검찰이 상황. 검찰, 검찰이 경찰 수사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참 아주 또 이 기관 간에 어떤 그 갈등이 굉장히 또 고조되고 대형 사건으로 번질 것 같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